프로야구는 곧 관중 1,000만 명이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축구는 최다 관중이 300만 명이어서 2년 전인가. 그러면 이제 그게 축구하고 야구하고 이제 비즈니스 여건, 이게 뭐가 다른지,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 스포츠에서 왜 축구는 안 되는지 이걸 비교를 할 때 두 가지로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조직 관련 요인, 축구 조직 관련 요인하고, 한 가지는 이제 시장 관련 요인이야. 시장에서 이제 이 전체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인데, 산업에 속하는데 이제 시장이 반응하는 게 다르단 말이야. 왜 축구는 이제 티켓이 안 팔리고 또 TV 중계도 안 되는지, 이런 게 이제 비교할 때 두 가지 요인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이제 비즈니스 구조는 되게 크게 이제 뭐 프로듀스라고 해도 되겠지. 프로 스포츠를 만드는 이제 이 조직하고, 다음에 이제 사는 조직, 그 제품을, 프로 스포츠라는 제품을 구매하는 그룹, 그게 크게 나누면 네 그룹이야. 프로 스포츠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러면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해도 돼. 만드는 조직, 그다음에 사는 그룹, 사는 그룹은 크게 나누면 최종 소비자, 팬, 시청자, 관중 하고, 그다음에 기업, 스폰서십이나 광고주로 참여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방송사는 따로 뗀다고. 그래서 방송사는 이제 스포츠 이벤트를 콘텐츠로 활용하는 기업이고, 기업은 기업인데 워낙 방송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걸 따로 떼낸다고. 다음에 이제 평창이나 소치 같이 자치단체, 이건 이제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 자치단체들이 스포츠 이벤트를 프로야구, 지금 성남시에서 건 1년 동안 NC 소프트를 성남으로 데리고 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 지금 이제 거의 끝났지만 다시 이제 시도하는 게, 이 넥센 히어로즈가 혹시 성남으로 올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타진하고 있다고.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야구장을 짓겠다는 뜻이야. 프로 야구를 할 수 있는 야구장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 구단을 자기 도시로 유치를 하겠다는 뜻이야.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자치단체도 이 스포츠 산업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에 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수입은, 프로 스포츠에서 수입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지출은 주로 어디에, 이 원가 스포츠 이벤트에서 차지하는 원가는 주로 어느 부분이 제일 크게 차지하는지. 그래서 저기서 여러분들이 안 봐도 알겠지만 지출에서 최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선수 몸값이야. 프로 스포츠에서 그게 상금으로 나가든 아니면 연봉으로 나가든, 스포츠 이벤트에서 지출 부분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선수 몸값이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에서 2,500억을 들여서 프로야구를 만든다. 근데 그게 선수 연봉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거기서 빅리그 같으면 대개 55% 정도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한 70%를 차지해. 연봉, 계약금, 트레이드머니, 뭐 자유계약 선수 됐을 때 지불하는 돈, 뭐 이런 거에 한 70% 가까이 차지한다고. 그 다음에 가난한 구단, 시민구단 같은 경우는 80% 가까이 차지해. 그래, 저 두 가지 요인, 시장 관련 요인하고 이제 조직 관련 요인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 또는 이제 뭐 리그 그 차이를 설명하는 할 때 항상 저걸 염두에 두고 어디에서 K리그하고 KBO가 차이가 나는지 그걸 설명할 때는 저 두 가지 관점에서 진단을 하면 이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산업 규모 할 때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찾아보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검사할 때 활용을 해라 그랬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다고. 그럼 저기서 보면 이제 매출액, 매출 원가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돼 있어. 구분이 돼 있는데 저기 이제 선수단 운영비하고 저기는 연봉, 전지훈련 또 뭐 인센티브 이런 게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경기장 관련이야. 경기장 임대료부터 그게 이제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구단 같으면 이제 직원 인건비는 빼고 그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마케팅 비용을 어느 정도 쓰는지, 그 이제 팬 서비스, 경품 뭐 이런 거, 치어리더 운영비 이런 게 이제 다 포함이 돼. 대개 이 응원단한테 들어가는 돈은 농구가 많겠어, 야구가 많겠어? 여러분들이 보기에. 당연히 야구가 많을 걸로 다 생각을 해. 게임 수가 많으니까. 근데 농구는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연간. 그다음에 야구는 한 1억 정도야. 그런 게 이제 마케팅 프로모션 비용이라고. 거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다. 실제로 어떤 이벤트에 보니까 아파트를 경품으로 그러더라고. 그런 게 이제 또 마케팅 비용에 들어가고. 그런 게 이제 재무제표에 이제 나와 있는데 저게 구단마다 계정 과목이 또 축구하고 야구하고 다르고 이런 걸 전부 다 여러분들이 수집을 해서 실제로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하는 이제 자료로 보면 돼. 저기에서 감안해야 될 거는 비용은 확실해. 수입이 뒤죽박죽으로 이제 여러 항목으로 섞여 있어서 그렇지 비용은 확실하게 나온다고. 삼성이 매년 한 350억에서 400억 써.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 연봉이 다른 팀 선수들 연봉보다 최소 1.5배 높아. 그래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구단이 삼성 라이온즈야. 우리나라 프로 구단 중에서 제일 많이 써.
저기 보면 이제 이 표에서 보면 지원금 수입 이게 우리나라 프로 구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굉장히 높다고. 모기업에서 지원받는 돈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프로 구단에다가 지원을 하는가 하면 지금쯤이야. 지금부터 이제 내년 예산을 사업 계획을 짜는데 저게 11월 달 되면 확정이 돼. 그러면 이제 계열사 중에서 이익을 많이 남긴 계열사들한테 지원금이 250억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이제 분배를 해. 할당을 내려줘. 전체 예산 조정하는 데서 옛날 같으면 그룹기획실이라는 데서 이제 계열사에다가 할당을 해준다고. 저거하고 이제 거의 저걸로 이제 연명을 한다고 보면 돼. 근데 저기에 예를 들어서 롯데자이언츠나 이게 관중이 우리나라 프로 구단에서 역대 최다 동원 관중이 한 140만 명 돼. 한 구단에서 140만 명이 만 원이면 입장 수입만 140억이야. 28%를 원정 구단한테 나눠주더라도 자기들이 가서 또 28%를 받아오기 때문에 거의 뭐 거기서 큰 차이는 없어. 단지 기아 타이거즈하고 하나 이글스 뭐 이런 구단들은 대표적인 게 기아야. 그 팀은 이제 원정 경기 입장 수입이 홈 경기 입장 수입보다 항상 많았어. 이 바깥에 나와서 받아오는 돈이 이 광주에서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항상 많아서 지금은 이제 이 경기장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제 변화가 생길 거야. 저기서 LG 트윈스 같으면 이제 한 78%가 선수단 연봉 포함해서 선수단 운영비 이런 데 이제 지불이 됐고 저게 거의 뭐 비슷비슷해. 어느 구단이나. 그다음에 이제 축구단도 이 그래도 관중 동원이 제일 이제 잘 되는 서울 연고지 FC 서울 여기도 이제 지원금 수입이 여기는 축구 쪽은 특이하게 이제 트레이드 머니 수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그게 예를 들어서 박주영이 그 축구 선수한테는 최초 프로에 입단을 하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이 프랑스로 이적이 됐다. 거기서 뛰다가 다시 EPL로 이적이 됐다. 그러면 그 이적할 때마다 발생하는 트레이드 머니 수입이 최초 구단한테 일정 부분 이제 배당이 돼. 물론 뭐 선수가 계약에 따라서 뭐 완전 이적 뭐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야 있겠지만 그래서 트레이드 머니 수입 쪽에 축구에서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3년 지나면 전부 다 선수가 이 자유계약 선수가 돼. 그렇기 때문에 저게 아주 중요하다고 축구에서는. 여기도 축구단도 마찬가지로 선수단 운영비가 뭐 80% 차지하고 저걸 인위적으로 바꾸기가 힘들어. 이 축구단에서 축구 리그에서도 빅리그 같은 데는 선수 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돼. 근데 거기는 워낙 이 볼륨이 크기 때문에 한 60% 정도 차지하는 건데 이 소규모 구단일수록 이제 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만약에 일부 직전까지 갔던 이제 대전 저게 챌린지 리그로 떨어졌는데 저기는 연간 예산이 한 80억 정도 돼.
저 챌린지 리그 10개 구단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구단이 강원 FC인데 98억 정도야. 그다음에 작년부터 참여한 부천 FC 거기는 45억 정도야. 그러면 98억 250억짜리가 이제 저기 클래식 리그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승강제인데 여기 10팀 중에서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팀은 부천 FC는 내가 보니까 평생 못 올라갈 것 같아. 여기서도 98억 쓰는 구단하고 45억 쓰는 구단하고 이건 선수의 질이 달라지거든. 그럼 거기서 1위 하는 거는 그야말로 뭔가 이 특별한 조치가 있거나 아주 뭐 뛰어난 유소년 선수가 등장을 하거나 이 외에는 올라갈 가망이 거의 90% 없다고. 이제 그게 구단 간에 저기 여러분들이 봐야 될 이제 돈 수지 구조 이게 이제 좌우를 하는 거야. 저기도 80% 선수단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시장 관련 요인하고 조직 관련 요인 이래 이제 구분을 했는데, 뭐 외부 환경 요인하고 이제 내부 요인이라는 거는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또는 정보라든지 경영 정보라든지 또 인적 자원, 얼마나 우수한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는가 이런 데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어. 제일 먼저 관람 시장.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여가 시간하고 시간을 빼먹으면 안 돼. 최종 소비자들이 스포츠 관람에 투자하는 게 돈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시간도 같이 투자를 한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저게 굉장히 중요해. 시간을 줄여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팬들한테는 뭔가 팬 서비스를 하고 뭐 아무리 하더라도 내가 핫도그 하나 사 먹는데 줄을 40분간 서 있었다 이러면 실패작이야. 다시는 안 간다 하는 소리가 나온다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트래픽이 걸려갖고 좌변기 이용하는데 한참 줄을 서서 기다렸다. 이것도 실패작이야. 그래서 팬들의 시간 손실을 줄여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산업 전체 측면에서 볼 때도 저 시간을 놓고 당구장, 술집, 나이트클럽, 광장시장, 막걸리집 이게 전부 다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대표적인 이제 관람 스포츠의 대표적인 경쟁자는 영화야. 그게 1년에 뭐 1,500만 명 동원하는 영화가 나왔다. 그러면 이 프로리그가 위축이 돼. 왜? 그 사람들 돈하고 시간이 그쪽으로 블랙홀 같이 다 빨려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쪽에 쓸 돈하고 시간이 이제 줄어들게 돼 있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프로리그 구조 이야기할 때 이제 숫자 하나를 꼭 기억을 해놔라 그랬는데 그게 1,140만 명이야. 표가 팔리는 게 우리나라 프로리그에서만 팔리는 표가 최근 3년간 약 1,140만 장이었어.
이게 이제 곧 내 생각에는 이 1,500만 장까지 갈 거로 이제 예상은 해. 근데 프로 야구에서는 관중 1,000만 명이 되면 계산상으로 실제로 쓰는 돈하고 수입하고 이꼴이 될 수가 있어. 그게 지금 한 700만 명, 650에서 70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게 1,000만 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면 200만 명이 4번을 가. 그게 800만 명을 채워. 나머지 200만 명이 이제 1년에 한 번 오거나 뭐 2년에 한 번 오거나 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뭔가 하면 20%의 열성 소비자가, 헤비 유저가 전체 매출의 약 80%를 구성한다 하는 게 파레토 법칙이야. 이게 이 프로리그에도 이게 통한다고. 그러면 이제 200만 명을 5번 오게 하면 돼. 그러면 1,200만 명 가는 게 아주 간단하다고. 계산상. 그게 프로 구단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야. 저게 마케팅 전략을 짤 때 아주 중요한 게 한 번 온 사람을 한 번 더 오게 하는 거. 이게 관람 스포츠에서는 제일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야. 그다음에 아까 경기장 사업 이게 사실은 입장 수입보다 이제 볼륨이 훨씬 큰 사업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비용은 경기장 임대 조건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 그다음에 경기장을 이 최신 경기장일수록 그게 신축 경기장 효과에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그게 같은 성적을 기록하더라도 최소 25% 이상 관중이 늘어나. 그 다음에 거기에 평균 입장료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다음에 뉴욕 양키즈 구장 내가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스위트석 고급 좌석 판매 금액만 450억에서 500억이야 연간. 그럼 이제 그래서 경기장이 어떻게 디자인되는가에 따라서 아주 이제 구단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놔야 될 게 경기장 사업의 밸류 체인이야. 경기장 사업의 밸류 체인, 이게 뭔가 하면 가치가 형성이 되는데, 경기장 사업, 예를 들어서 매점 사업권을 내가 하나 얻기 위해서 목 좋은 데는 1억을 내야 된다. 그런 게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펜스 광고, 전광판 옆에 붙는 광고, 이게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잖아. 그다음에 주차 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이제 경기장 안에서 일어나는 사업의 가치가 어떻게 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지. 첫째는 관중들 때문에 모든 가치가 형성이 돼. 중계방송권도 관중이 없으면 이 방송사에서 중계를 할 리가 없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저기 알아놔야 될 게 프랜차이즈 게임이야. 프랜차이즈 게임은 뭔가 하면 프로 구단들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사람을, 한 도시를 핫바지로 만드는 게임이야. 저게 걸려 들어가면 이제 대표적인 게 세인트 피트, 이제 그 여건이 스포츠 조직의 수지 구조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스포츠 조직의 K리그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프로야구하고 이게 아웃풋이 다르단 말이야. 프로야구는 곧 관중 1,000만 명이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축구는 최다 관중이 300만 명이어서 2년 전인가. 그러면 이제 그게 축구하고 야구하고 이제 비즈니스 여건, 이게 뭐가 다른지,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 스포츠에서 왜 축구는 안 되는지 이걸 비교를 할 때 두 가지로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조직 관련 요인, 축구 조직 관련 요인하고, 한 가지는 이제 시장 관련 요인이야. 시장에서 이제 이 전체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인데, 산업에 속하는데 이제 시장이 반응하는 게 다르단 말이야. 왜 축구는 이제 티켓이 안 팔리고 또 TV 중계도 안 되는지, 이런 게 이제 비교할 때 두 가지 요인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이제 비즈니스 구조는 되게 크게 이제 뭐 프로듀스라고 해도 되겠지. 프로 스포츠를 만드는 이제 이 조직하고, 다음에 이제 사는 조직, 그 제품을, 프로 스포츠라는 제품을 구매하는 그룹, 그게 크게 나누면 네 그룹이야. 프로 스포츠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러면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해도 돼. 만드는 조직, 그다음에 사는 그룹, 사는 그룹은 크게 나누면 최종 소비자, 팬, 시청자, 관중하고, 그다음에 기업, 스폰서십이나 광고주로 참여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방송사는 따로 뗀다고. 그래서 방송사는 이제 스포츠 이벤트를 콘텐츠로 하기 때문에 그걸 따로 떼낸다고. 다음에 이제 평창이나 소치 같이 자치단체, 이건 이제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 자치단체들이 스포츠 이벤트를 프로야구, 지금 성남시에서 건 1년 동안 NC 소프트를 성남으로 데리고 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 지금 이제 거의 끝났지만 다시 이제 시도하는 게, 이 넥센 히어로즈가 혹시 성남으로 올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타진하고 있다고.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야구장을 짓겠다는 뜻이야. 프로 야구를 할 수 있는 야구장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 구단을 자기 도시로 유치를 하겠다는 뜻이야.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자치단체도 이 스포츠 산업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에 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수입은, 프로 스포츠에서 수입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다음에 지출은 주로 어디에,
이 원가 스포츠 이벤트에서 차지하는 원가는 주로 어느 부분이 제일 크게 차지하는지. 그래서 저기서 여러분들이 안 봐도 알겠지만 지출에서 최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선수 몸값이야. 프로 스포츠에서. 그게 상금으로 나가든 아니면 연봉으로 나가든 스포츠 이벤트에서 지출 부분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선수 몸값이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에서 2,500억을 들여서 프로야구를 만든다. 근데 그게 선수 연봉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거기서 빅리그 같으면 대개 55% 정도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한 70%를 차지해. 연봉, 계약금, 트레이드머니, 뭐 자유계약 선수 됐을 때 지불하는 돈, 뭐 이런 거에 한 70% 가까이 차지한다고. 그 다음에 가난한 구단, 시민구단 같은 경우는 80% 가까이 차지해. 그래, 저 두 가지 요인, 시장 관련 요인하고 이제 조직 관련 요인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 또는 이제 뭐 리그 그 차이를 설명하는 할 때 항상 저걸 염두에 두고 어디에서 K리그하고 KBO가 차이가 나는지 그걸 설명할 때는 저 두 가지 관점에서 진단을 하면 이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산업 규모 할 때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찾아보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검사할 때 활용을 해라 그랬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다고. 그럼 저기서 보면 이제 매출액, 매출 원가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돼 있어. 구분이 돼 있는데 저기 이제 선수단 운영비하고 저기는 연봉, 전지훈련 또 뭐 인센티브 이런 게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어.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경기장 관련이야. 경기장 임대료부터 그게 이제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구단 같으면 이제 직원 인건비는 빼고 그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마케팅 비용을 어느 정도 쓰는지, 그 이제 팬 서비스, 경품 뭐 이런 거, 치어리더 운영비 이런 게 이제 다 포함이 돼. 대개 이 응원단한테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야구가 많을 걸로 다 생각을 해. 게임 수가 많으니까. 근데 농구는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연간. 그다음에 야구는 한 1억 정도야. 그런 게 이제 마케팅 프로모션 비용이라고. 거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다. 실제로 어떤 이벤트에 보니까 아파트를 경품으로 그러더라고. 그런 게 이제 또 마케팅 비용에 들어가고. 그런 게 이제 재무제표에 이제 나와 있는데 저게 구단마다 계정 과목이 또 축구하고 야구하고 다르고 이런 걸 전부 다 여러분들이 수집을 해서 실제로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하는 이제 자료로 보면 돼. 저기에서 감안해야 될 거는 비용은 확실해. 수입이 뒤죽박죽으로 이제
여러 항목으로 섞여 있어서 그렇지 비용은 확실하게 나온다고. 삼성이 매년 한 350억에서 400억 써.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 연봉이 다른 팀 선수들 연봉보다 최소 1.5배 높아. 그래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구단이 삼성 라이온즈야. 우리나라 프로 구단 중에서 제일 많이 써. 저기 보면 이제 이 표에서 보면 지원금 수입, 이게 우리나라 프로 구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모기업에서 지원받는 돈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프로 구단에다가 지원을 하는가 하면 지금쯤이야. 지금부터 이제 내년 예산을 사업 계획을 짜는데 저게 11월 달 되면 확정이 돼. 그러면 이제 계열사 중에서 이익을 많이 남긴 계열사들한테 지원금이 250억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이제 분배를 해. 할당을 내려줘. 전체 예산 조정하는 데서 옛날 같으면 그룹기획실이라는 데서 이제 계열사에다가 할당을 해준다고. 저거하고 이제 거의 저걸로 이제 연명을 한다고 보면 돼. 근데 저기에 예를 들어서 롯데자이언츠나 이게 관중이 우리나라 프로 구단에서 역대 최다 동원 관중이 한 140만 명 돼. 한 구단에서 140만 명이 만 원이면 입장 수입만 140억이야. 28%를 원정 구단한테 나눠주더라도 자기들이 가서 또 28%를 받아오기 때문에 거의 뭐 거기서 큰 차이는 없어. 단지 기아 타이거즈하고 하나 이글스 뭐 이런 구단들은 대표적인 게 기아야. 그 팀은 이제 원정 경기 입장 수입이 홈 경기 입장 수입보다 항상 많았어. 이 바깥에 나와서 받아오는 돈이 이 광주에서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항상 많아서 지금은 이제 이 경기장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제 변화가 생길 거야. 저기서 LG 트윈스 같으면 이제 한 78%가 선수단 연봉 포함해서 선수단 운영비 이런 데 이제 지불이 됐고 저게 거의 뭐 비슷비슷해. 어느 구단이나. 그다음에 이제 축구단도 그래도 관중 동원이 제일 이제 잘 되는 서울 연고지 FC 서울 여기도 이제 지원금 수입이 여기는 축구 쪽은 특이하게 이제 트레이드 머니 수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그게 예를 들어서 박주영이 그 축구 선수한테는 최초 프로에 입단을 하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이 프랑스로 이적이 됐다. 거기서 뛰다가 다시 EPL로 이적이 됐다. 그러면 그 이적할 때마다 발생하는 트레이드 머니 수입이 최초 구단한테 일정 부분 이제 배당이 돼. 물론 뭐 선수가 계약에 따라서 뭐 완전 이적 뭐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야 있겠지만 그래서 트레이드 머니 수입 쪽에 축구에서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3년 지나면 전부 다 선수가 이 자유계약 선수가 돼. 그렇기 때문에 저게 아주 중요하다고 축구에서는. 여기도 축구단도 마찬가지로 선수단 운영비가 뭐 80%.
차지하고 저걸 인위적으로 바꾸기가 힘들어. 이 축구단에서 축구 리그에서도 빅리그 같은 데는 선수 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돼. 근데 거기는 워낙 이 볼륨이 크기 때문에 한 60% 정도 차지하는 건데, 이 소규모 구단일수록 이제 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만약에 일부 직전까지 갔던 이제 대전, 저게 챌린지 리그로 떨어졌는데 저기는 연간 예산이 한 80억 정도 돼. 저 챌린지 리그 10개 구단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구단이 강원 FC인데 98억 정도야. 그다음에 작년부터 참여한 부천 FC 250억짜리가 이제 저기 클래식 리그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승강제인데 여기 10팀 중에서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팀은 부천 FC는 내가 보니까 평생 못 올라갈 것 같아. 여기서도 98억 쓰는 구단하고 45억 쓰는 구단하고, 이건 선수의 질이 달라지거든. 그럼 거기서 1위 하는 거는 그야말로 뭔가 이 특별한 조치가 있거나 아주 뭐 뛰어난 유소년 선수가 등장을 하거나 이 외에는 올라갈 가망이 거의 90% 없다고. 이제 그게 구단 간에 저기 여러분들이 봐야 될 이제 돈 수지 구조, 이게 이제 좌우를 하는 거야. 저기도 80%의 선수단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시장 관련 요인하고 조직 관련 요인 이래 이제 구분을 했는데, 뭐 외부 환경 요인하고 이제 내부 요인이라는 거는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또는 정보라든지 경영 정보 이런 데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어. 제일 먼저 관람 시장.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여가 시간하고 시간을 빼먹으면 안 돼. 최종 소비자들이 스포츠 관람에 투자하는 게 돈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시간도 같이 투자를 한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저게 굉장히 중요해. 시간을 줄여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팬들한테는. 아무리 하더라도 내가 핫도그 하나 사 먹는데 줄을 40분간 서 있었다 이러면 실패작이야. 다시는 안 간다 하는 소리가 나온다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트래픽이 걸려갖고 좌변기 이용하는데 한참 줄을 서서 기다렸다. 이것도 실패작이야. 그래서 팬들의 시간 손실을 줄여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산업 전체 측면에서 볼 때도 저 시간을 놓고 당구장, 술집, 나이트클럽, 광장시장, 막걸리집 이게 전부 다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대표적인 이제 관람 스포츠의 대표적인 경쟁자는 영화야. 그게 1년에 뭐 1,500만 명 동원하는 영화가 나왔다 그러면 이 프로리그가 위축이 돼. 왜?
그 사람들 돈하고 시간이 그쪽으로 블랙홀 같이 다 빨려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쪽에 설립 구조 이야기 할 때 이제 숫자 하나를 꼭 기억을 해놔라 그랬는데 그게 1140만 명이야. 표가 팔리는 게 우리나라 프로리그에서만 팔리는 표가 최근 3년간 약 1140만 장이었어. 이게 이제 곧 내 생각에는 이 1500만 장까지 갈 거로 이제 예상은 해. 근데 프로야구 1000만 명이 되면 계산상으로 실제로 쓰는 돈하고 수입하고 이꼴이 될 수가 있어. 그게 지금 한 700만 명, 650에서 70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게 1000만 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면 200만 명이 4번을 가. 그게 800만 명을 채워. 나머지 200만 명, 20%의 열성 소비자가, 헤비 유저가 전체 매출의 약 80%를 구성한다 하는 게 파레토 법칙이야. 이게 이 프로리그에도 이게 통한다고. 그러면 이제 200만 명을 5번 오게 하면 돼. 그러면 1200만 명 가는 게 아주 간단하다고. 계산상. 그게 프로구단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야. 저게 마케팅 전략을 짤 때 아주 중요한 게 한 번 온 사람을 한 번 더 오게 하는 거. 이게 관람 스포츠에서는 제일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야. 그다음에 아까 경기장 사업, 이게 사실은 입장 수입보다 이제 볼륨이 훨씬 큰 사업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비용은 경기장 임대 조건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 그다음에 경기장을 이 최신 경기장일수록 그게 신축 경기장 효과에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그게 같은 성적을 기록하더라도 최소 25% 이상 관중이 늘어나. 그 다음에 거기에 평균 입장료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다음에 뉴욕 양키즈 구장 내가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스위트석 고급 좌석 판매 금액만 450억에서 500억이야 연간. 그럼 이제 그래서 경기장이 어떻게 디자인되는가에 따라서 아주 이제 구단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놔야 될 게 경기장 사업의 밸류야. 경기장 사업의 밸류 체인, 이게 뭔가 하면 가치가 형성이 되는데 경기장 사업, 예를 들어서 매점 사업권을 내가 하나 얻기 위해서 목 좋은 데는 1억을 내야 된다. 그런 게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고, 다음에 펜스 광고, 전광판 옆에 붙는 광고, 이게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잖아. 그 다음에 주차 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이제 경기장 안에서 일어나는 사업의 가치가 어떻게 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지. 첫째는 관중들 때문에 모든 가치가 형성이 돼. 중계방송권도 관중이 없으면 이 방송사에서 중계를 할
리가 없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저기 알아놔야 될 게 프랜차이즈 게임이야. 프랜차이즈 게임은 뭔가 하면 프로 구단들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사람을 한 도시를 핫바지로 만드는 게임이야. 저게 걸려 들어가면 이제 대표적인 게 세인트 피터스버그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MLB 프로 이제 그 여건이 스포츠 조직의 수지 구조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스포츠 조직의 K리그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프로야구하고 이게 아웃풋이 다르단 말이야. 프로야구는 곧 관중 1,000만 명이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축구는 최다 관중이 300만. 그러면 이제 그게 축구하고 야구하고 이제 비즈니스 여건 이게 뭐가 다른지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 스포츠에서 왜 축구는 안 되는지 이걸 비교를 할 때 두 가지로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조직 관련 요인, 축구 조직 관련 요인하고 한 가지는 이제 시장 관련 요인이야. 시장에서 이제 이 전체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인데 산업에 속하는데 이제 시장이 반응하는 게 다르단 말이야. 왜 축구는 이제 티켓이 안 팔리고 또 TV 중계도 안 되는지 이런 게 이제 비교할 때 두 가지 요인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이제 비즈니스 구조는 되게 크게 이제 뭐 프로듀스라고 해도 되겠지. 프로 스포츠를 만드는 이제 이 조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는 조직 그 제품을 프로 스포츠라는 제품을 이 구매하는 그룹 그게 크게 나누면 네 그룹이야. 프로 스포츠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러면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해도 돼. 만드는 조직, 그다음에 사는 그룹은 크게 나누면 최종 소비자, 팬, 시청자, 관중 하고 그다음에 기업, 스폰서십이나 광고주로 참여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방송사는 따로 뗀다고 그래서 방송사는 이제 스포츠 이벤트를 콘텐츠로 활용하는 기업이고 기업은 기업인데 워낙 방송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걸 따로 떼낸다고. 다음에 이제 평창이나 소치 같이 자치단체 이건 이제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 자치단체들이 스포츠 이벤트를 프로야구 지금 성남시에서 건 1년 동안 NC 소프트를 성남으로 데리고 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 지금 이제 거의 끝났지만 다시 이제 시도하는 게 이 넥센 히어로즈가 혹시 성남으로 올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타진하고 있다고.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야구장을 짓겠다는 뜻이야. 프로 야구를 할 수 있는 야구장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 구단을 자기 도시로 유치를 하겠다는 뜻이야.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자치단체도 이 스포츠 산업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에 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수입은 프로스포츠에서 수입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다음에 지출은 주로 어디에, 이 원가 스포츠 이벤트에서 차지하는 원가는 주로 어느 부분이 제일 크게 차지하는지. 그래서 저기서 여러분들이 안 봐도 알겠지만 지출에서 최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선수 몸값이야. 프로스포츠에서 그게 상금으로 나가든 아니면 연봉으로 나가든 스포츠 이벤트에서 지출 부분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선수 몸값이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에서 2,500억을 들여서 프로야구를 만든다. 근데 그게 선수 연봉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거기서 빅리그 같으면 대개 55% 정도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한 70%를 차지해. 연봉, 계약금, 트레이드머니, 뭐 자유계약 선수 됐을 때 지불하는 돈, 뭐 이런 거에 한 70% 가까이 차지한다고. 그 다음에 가난한 구단, 시민구단 같은 경우는 80% 가까이 차지해. 그래, 저 두 가지 요인, 시장 관련 요인하고 이제 조직 관련 요인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 또는 이제 뭐 리그 그 차이를 설명하는 할 때 항상 저걸 염두에 두고 그걸 설명할 때는 저 두 가지 관점에서 진단을 하면 이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산업 규모 할 때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찾아보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검산할 때 활용을 해라 그랬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다고. 그럼 저기서 보면 이제 매출액, 매출 원가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돼 있어. 구분이 돼 있는데, 저기 이제 선수단 운영비하고 저기는 연봉, 전지훈련, 또 뭐 인센티브 이런 게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경기장 관련이야. 경기장 임대료부터 그게 이제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구단 같으면 이제 직원 인건비는 빼고 그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마케팅 부분 뭐 이런 거, 치어리더 운영비 이런 게 이제 다 포함이 돼. 대개 이 응원단한테 들어가는 돈은 농구가 많겠어, 야구가 많겠어? 들이 보기에 당연히 야구가 많을 걸로 다 생각을 해. 게임 수가 많으니까. 근데 농구는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연간, 그다음에 야구는 한 1억 정도야. 그런 게 이제 마케팅 프로모션 비용이라고. 거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다. 실제로 어떤 이벤트에 보니까 아파트를 경품으로 그러더라고. 그런 게 이제 또 마케팅 비용에 들어가고. 그런 게 이제 재무제표에 이제 나와 있는데 저게 구단마다 계정 과목이
또 축구하고 야구하고 다르고 이런 걸 전부 다 여러분들이 수집을 해서 실제로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하는 이제 자료로 보면 돼. 저기에서 감안해야 될 거는 비용은 확실해. 수입이 뒤죽박죽으로 이제 여러 항목으로 섞여 있어서 그렇지 비용은 확실하게 나온다고. 삼성이 매년 한 350억에서 400억 써.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 연봉이 다른 팀 선수들 연봉보다 최소 1.5배 높아. 그래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구단이 삼성 라이온즈야. 우리나라 프로 구단 중에서 제일 많이 써. 저기 보면 이제 이 표에서 보면 지원금 수입 이게 우리나라 프로 구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모기업에서 지원받는 돈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프로 구단에다가 지원을 하는가 하면 지금쯤이야. 지금부터 이제 내년 예산을 사업 계획을 짜는데 저게 11월 달 되면 확정이 돼. 그러면 이제 계열사 중에서 이익을 많이 남긴 계열사들한테 지원금이 250억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이제 분배를 해. 할당을 내려줘. 전체 예산 조정하는 데서 옛날 같으면 그룹기획실이라는 데서 이제 계열사에다가 할당을 해준다고. 저거하고 이제 거의 저걸로 이제 연명을 한다고 보면 돼. 근데 저기에 예를 들어서 롯데자이언츠나 이게 관중이 우리나라 프로 구단에서 역대 최다 동원 관중이 한 140만 명 돼. 한 구단에서 140만 명이 만 원이면 입장 수입만 140억이야. 28%를 원정 구단한테 나눠주더라도 자기들이 가서 또 28%를 받아오기 때문에 거의 뭐 거기서 큰 차이는 없어. 단지 기아 타이거즈하고 하나 이글스 뭐 이런 구단들은 대표적인 게 기아야. 그 팀은 이제 원정 경기 입장 수입이 홈 경기 입장 수입보다 항상 많았어. 이 바깥에 나와서 받아오는 돈이 이 광주에서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항상 많아서 지금은 이제 이 경기장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제 변화가 생길 거야. 저기서 LG 트윈스 같으면 이제 한 78%가 선수단 연봉 포함해서 선수단 운영비 이런 데 이제 지불이 됐고 저게 거의 뭐 비슷비슷해. 어느 구단이나. 그다음에 이제 축구단도 그래도 관중 동원이 제일 이제 잘 되는 서울 연고지 FC 서울 여기도 이제 지원금 수입이 여기는 축구 쪽은 특이하게 이제 트레이드 머니 수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그게 예를 들어서 박주영이 그 축구 선수한테는 최초 프로에 입단을 하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이 프랑스로 이적이 됐다. 거기서 뛰다가 다시 EPL로 이적이 됐다.